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담보신탁부동산이 뭔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그 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그 신탁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해요. 물론 임차인이 입주한 그 다음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임차인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입주한 그 후순위 임차인은 지역별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안 돼요. 선순위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소액 임차인이 붙으면요,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비록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인 우선수익자가 본인의 우선수익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우선변제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도 주장할 수 없죠.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위탁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주로 공매라는 방법을 활용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는 그 주체가 바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라는 것이에요. 신탁회사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죠? 소유자죠. 신탁 계약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였단 말이죠. 현재의 법적인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넘기는 주체는 바로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매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 매각하는 절차예요. 싫다고 하는 소유자를 떼어놓고 강제로 매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매각대금을 임대차 보호법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서 배분해 주죠. 이 모든 과정에서 소유자는 철저하게 배제돼요. 그런데 담보신탁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것은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로 매각하는 것이고, 매각의 주체가 바로 소유자 본인이에요. 그 매각 방식을 공매라는 절차를 택하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때문에 매각대금의 분배를 국가기관이 강제로 정하지 않아요. 소유자의 자발적인 매각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분배는 소유자가 직접 정합니다. 소유자는 누구죠? 신탁회사죠. 신탁회사가 매각대금의 분배를 직접 정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애초부터 민사집행법이나 임대차보호법이 강제로 개입하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때문에 신탁등기보다 후순위로 들어간 임차인은 신탁원부 속에 있는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순위 변제라고 부르는 그 최우선 변제도 불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매각의 주체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을 모두 분배할 때까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들이 선순위이고 그 선순위 우선수익자들이 먼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 다시 한번,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기관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인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스스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는 없느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째, 신탁등기보다 먼저 입주하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동의까지 받았는데 우선수익자의 그 동의서 안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선순위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우선수익자에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선수익자는 누구죠? 대출을 해준 금융권이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후순위 임차인이 본인보다 선순위가 되는 것에 동의해주는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신탁부동산을 수없이 많이 계약해봤지만 그런 케이스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제 수강생분 중에서 딱 한 번,
그런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만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신탁 등기를 보고 입주한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신탁이 말소된 경우라면 가능해요. 신탁이 말소되면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였던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죠. 그 상태에서 다른 건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신탁이 말소된 케이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서만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상황에서 신탁 등기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임차인분들께 설명할 때 이 부분 실수 없으셔야 합니다. 자, 담보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중개사고가 아주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거나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올바른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요.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은 피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담보신탁이 뭔지, 왜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선 이런 것이 꽤 많죠. 잘 몰라서 그냥 진행하다 나도 모르게 중개사고에 휘말리거나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고 처음부터 피해버리거나 내용을 알면 더욱 안전하게 더욱 많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